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CJB 청주 방송의 화면을 통해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경청하시면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죠? 저도 좀 그동안 쭉 나오다가 또 여러 사정으로 오래간만에 뵈니까 더 기쁨이 큰 것 같고요. 뭐 시간도 빠르지만 세상도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런데요. 뭐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워라밸이란 말도 있고, 오늘 이제 강의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 경자년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도 이제 12, 16 대책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대책 영향도 있고 또 새로운 10년이 시작이 되는 그런 중요한 출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내 집 마련 성공 전략입니다. 요즘 서울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강남이나 마용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청주도 보니까 지난해 말에 분양했던 가경지구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90대 1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91가구 모집에 8,000명 이상이 몰려서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에요? 네, 이런 변화가 이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도, 청주는 이제 인구 100만이 되지는 않지만 50만이 넘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대도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도시 청주도 앞으로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나 우리 충북 지역은 수도권에 가깝잖아요. 이제 저도 오늘 고속버스를 타고 왔는데 1시간 남짓이면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주는 무엇보다도 세종 행정도시와 바로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 대전이 또 뜨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 작년에 상승률 1위는 서울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오른 곳이 대전의 유성구입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청주 얘기하면서 이렇게 대전 얘기도 하고 세종시 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내륙의 중심 도시인 청주의 주변에 이러한 그 유망한 도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많은 곳들이 있어서 다 함께 우리가 비교하고 또 살펴보는, 심도 있게 미래를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우선 잠깐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죠. 오늘 이걸 다 소화할 것입니다. 보시죠.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의 개념과 본질적 특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장의 근원적인 질문 3가지, 또 성공 전략, 청약 전략까지 해서 오늘 쭉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가장 시작하자마자 부동산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에 관한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존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라는 학문을 아시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심리학은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행복의 개념을 알아야 하듯이 또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심리학과 철학이 시작이 되듯이 부동산이 다른 재화와는 다른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다시 말해서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해야 부동산의 투자 기준, 선택 기준, 판단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은 오늘 꼭 알아야 될 게 교과서에 이렇게 개념이 정의되어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성을 지닌 독특한 재화. 좀 벌써 말이 어렵죠? 이 로케이션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부동산의 본질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어떤 게 다른데 왜 지난해에 경제도 안 좋고 산업도 안 좋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주식도 안 좋고 금융시장도 안 좋은데 왜 부동산만 올랐나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서울 같으면 왜 강남 4구와 마용성강만 이렇게 오르나요? 다른 지역은 왜 오르지 않나요? 양극화입니다. 이제 이 양극화는 우리 청주에도 그대로 재현이 될 것입니다. 이미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는 이미 양극화가 나타나고 대전도 이제 유성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소위 강남구나 현상이 양극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청주도, 자꾸 청주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청주 방송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또 여기에 우리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죠. 위치성은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이 뭐냐고 물으면 오늘부터는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리고 위치성을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가 우월한가 열등한가 입지가치라고 합니다. 오늘 입지가치라고 합니다. 입지가치에 따라서 강남 4구와 서울의 마용성은 입지가치가 높거든. 주거가치도 높거든. 투자가치도 높거든. 그래서 이곳의 수요가 쏠리고 이곳이 가장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르고 비싼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청주에 대입하면 다시 나오겠지만 청주의 가장 행정구역별로 보면 가장 비싼 구가 어디죠? 지금 흥덕구입니다. 그렇죠? 네, 이곳이 지금 시티가 들어선 이후에 부자들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도시로 또 선호하는 젊은 층은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청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서울도 공통점인 현상은 최근에 집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50대, 60대가 아닙니다. 최근 집을 사는 주류는 30, 40대입니다. 이를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30대가 압도적으로 주택을 많이 삽니다. 자, 위치성, 오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위치성은 이렇게 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부동산은 위치성을 가진 독특한 재화이며 위치는 세분화됩니다. 어떻게 세분화돼요?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한다. 고정의 반대말이죠. 여기까지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좋은 주택, 투자 가치가 높은 주택, 슈퍼주택, 슈퍼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중요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여러분 어렵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인구 증가. 아주 쉽죠. 인구 잘 고맙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시니까. 인구 증가입니다. 경제적 위치 어렵지만 소득 증가입니다. 다 같이 소득 증가. 이거는 구매력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은 자동차처럼 내구재죠. 비싸요. 그래서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부동산은 우리 자산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요? 약 75%를 차지해. 사실은 우리 중산층은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다고 가언해도 이 집 한 채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은 은퇴한 사람들의 약 40%가 거의 노년 빈곤의 전략의 위기에 있어요. 사실은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노인들도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가진 총 자산이 4억이 채 안 됩니다. 필요한 재산은 한 6억 정도 있어야 되고 월 생활비는 250만 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준비된 돈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며 사실 재산도 4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 준비 관점에서는 몹시 위험해요. 저의 눈에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제적 위치는 좀 부자가, 이 말도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부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동네가 가장 먼저 오릅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인프라입니다. 요 말은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인프라. 우리말로 기반시설에 꼭 기억해 두세요. 인프라가 사실은 인구나 소득은 천천히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인프라는 단기간에 반영이 돼요. 대표적인 게 청주는 지하철이 없습니다만 서울, 그러니까 시장을 좀 이해하자는 것이죠. 이론을. 왜냐하면 이렇게 신설 역세권이 교통망이 새로 생긴다든지 하면 15에서 23%가량
집값이 올라요. 대전만 해도 이 영향이 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화 인프라가 중요해요. 우리 청주를 저는 참 살고 올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게 역사 문화의 도시고 교육 도시잖아요. 그러면서 산업 도시로의 기능도 잘 갖추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주는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동네 같아요. 사람들의 인품도 좋고요, 넉넉하고요, 누구나 다 아는 도시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상업 인프라. 이 부분은 잘 좀 유념해 주시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활용이. 상업 시설이 번성해야 돼요. 요즘은 인터넷 쇼핑이라고 그래서 요즘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좀 상권이 다 쇠퇴해요. 서울도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우리 쇼핑도 하고 추억도 즐기는 골목 상권과 전통 상권, 이런 것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시계획의 변화예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야 돼요. 리더가 해야 되지만 거기만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의 특징이 있고요,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땅은 영속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도 토지 위에 높은 용적률로 지은 주거 공간을 우리가 보통 이제 평으로 말하면 25평 아파트 34평에 산다고 말을 해요. 이게 뭐 84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알기 쉽게 평이라는 것으로 제가 표현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이 부분 중요한 게, 여러분 부동산의 구성 요소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쉽거든요. 뭘까요? 땅과 건물의 가치예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지만 따지고 보면 의사는 사람도 딱 두 개로만 구분해요. 진단을 할 때 뭐예요? 정신건강, 육체건강. 의사는 두 개 외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각각 따로 독립적이지만 또 영향도 미쳐요. 부동산이 꼭 그래요. 토지 가치가 사실은 거기에 알맞는 좋은 건물을 잘 최유효 이용 방안이라고 잘 지으면 가치가 극대화되어요. 같은 땅이라도 어때요? 이 설계사가 잘 아이디어를 내어서 정말 멋진 건물을 짓는다면, 살아보니까 정말 좋다면 이건 정말 금상첨화이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 조화가 공인중개사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부동산 학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시간을 좀 아껴야 되니까 이쯤 넘어가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결론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려면 살기 좋고 살기 좋지 않냐는,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어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얘기할게요. 이 순간 얘기할게요. 여러분 한번 단어를 따라해 주시죠. 주거 환경, 환경이 주거 가치, 가치라는 말을 써. 오늘 제가 아까 시작하자마자 워렌 버핏이 끝으로 강조했던 주택도 가치 있는 상품이다, 주거 상품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가치가 무엇인가, 그 실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딱 네 가지만 기억해요. 이게 첫 번째, 주거 환경과 투자 가치는 달라요. 이걸 오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온 이유에 저의 강의가 아니면 이걸 들을 수 있는 길이 또 없어요. 이 연구는 저 자랑이 아니라 국내외의 학술지에 게재되고 학위 논문으로 처음 발표가 되었고 또 후속 논문도 연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실이에요. 팩트예요. 가짜 뉴스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중요하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주거 살만한 곳인가, 살기 좋은 곳이, 당신은 어디에 어느 곳에 살고 싶은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주거 환경, 주거 가치예요. 키워드가. 그럼 그걸 어떻게, 이 좀 막연하죠. 네 가지. 첫째는 교통이에요. 함께 따라해 주세요. 교통의 편익 가치가 좋아야 돼. 교통 편익이 편리해야 돼. 편익성이란 편리해요. 요즘 편리미엄이란 말을 김남도 서울대 교수가 써서 많이 유행어가 됩니다. 나 주거에 오면서 편리해야 되거든. 내가 편리해 좋다니까. 그래야 편의성이 높아지고 내가 행복하다니까, 주거 행복한다니까, 이렇게 주거 생활의 기쁨을 느낀다니까. 요즘 슬세권이란 얘기도 써요. 서울에서는 뭐죠? 나 슬리퍼 신고 그냥 걸어 다니면 다 끝난다니까. 주거도 하고 잠도 자고 쇼핑도 하고 내가 산책도 다 한다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좀 재밌는 표현이죠. 슬리퍼를 그리고 요즘 이제 숲세권, 환경이 좋아야 된다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나 마음껏 숨 좀 쉬고 살자. 그래서 또 우리 청주가 또 주목받는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값이 올라야, 함께 따라해 주세요.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른다. 예, 왜냐하면 건물은 사람의 육신과 아까 비유했죠. 예, 이 비유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되고 노후화되면 감가상각되고 감가상각되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가치가 감소하면 가치가 밸류잖아요. 가치가 감소하면 가격, 영어로 프라이스죠. 마켓 프라이스, 시장 가격이 하락해요. 따라서 잘 정리합니다. 이 부분을 알면 엄청난 깨달음이 와요. 제가 10년 전에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이 책에서 이걸 쓰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재편되기 시작해요. 대지 지분이 넓고 땅값이 오르는 지역과 또 그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가격 간의 격차가 벌어져요. 그전까지는 이 이론을 몰랐어요. 좀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지 지분 함께 해요. 대지 지분. 보통 용적률이 200%면 34평이 대지 지분이 16평에서 17평이에요. 서울도. 그런데 서울에 재건축할 때 보니까 반포나 개포나 저층 아파트가 뜨고 있어요. 왜 뜨죠? 왜 뜨죠? 아니 낡았는데 왜 뜨냐고. 예,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다른 말로 땅 지분이 많다라는 게 엄청난 가치예요. 본질적 가치가 돼요. 여러분 건물은 어차피 시간이 30년이 지나면 아무리 새 아파트도 낡아져서 불편해요. 예, 우리가 보통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새주택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새주택을 가라. 신도시를 주목하는 이유가 하나가 설명이 됐나요? 신도시를 자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가 도시가 성장하는 한 신도시는 불가피해요. 그리고 청주도 크고 작은 택지개발지구가 계속 도심보다. 근데 사실은 서울처럼 이제는 도심을 주목해야 돼요. 도심 회귀 현상이 서울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의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예, 그러니까 도심과 신도시는 다 유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두 번째, 그 대신 도심은 도시 재생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청주는 아직 도심권, 우리가 중앙동을 비롯해서 이런 지역들이 상권도 그렇고 아직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죠? 이거 얼른 활성화시켜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 우리가 시민들이 힘을 합해야 되겠죠. 협조가 필요하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내재 가치는 토지 가치라는 말과 저 말 좀 이해되시죠? 네, 이런.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부가 필요한지. 여러분 주식이나 채권보다도 부동산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종합응용, 경제학과 도시공학과 부동산의 융합이 필요해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섣불리 한두 가지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군집행동이라고 그래서 막 주식 사면 우르르 샀다가 오르면 또 뒤따라 추격 매수했다가 또 떨어지면 우르르 같이 파는 이런 행동은 굉장히 바보, 스투핏, 어리석은 투자의 행동이라고 석학들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잘 보십시오. 살기 좋고 사기 좋은 투자가치 이런 부동산만 오늘 지금 아파트만 우리는 이걸 찾아가는 노력, 이러한 해안이 과학적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 땅값이 올라야 돼요. 대지 지분이 넓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가 좋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서울도 보면 자꾸 서울을 예를 들면 지금까지 앞으로는 좀 달라져요. 많이 오른 지역들은 평균 회귀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게 미국 예일대의 그 유명한 로버트 실로 교수가 한 말인데요.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것도 꼭 우리가 머릿속에 유념해야 돼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은 지편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나 정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좀 든든하게 하고 싶거든. 나 진짜 노후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롭고 싶거든. 집 하나 가져도 나는 정말 좋은 주택에 내가 걱정 없이 살고 싶. 여러분 주택은 주택연금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는 거 세금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럴지 모르는데 이 성장의 대표 지표입니다. 매매가, 전세가, 미래가치 이런 걸 다 보시고 아까 살기 좋은 집의 기준이 나오네요. 교통, 다 같이 교통 한번 따라해. 두 번째 교육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세 번째가 우리가 쇼핑시설, 편의시설. 예, 우리가 대형 할인점 같은 거 있죠.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미세먼지나 건강 힐링 때문에 이제는 숲 공원이 참 중요해요. 강 같은 거, 바다 같은 거. 서울에서는 한강변이 떠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먹고 살만 4만 불이 되었잖아요. 이제 나는 눈으로도 즐겁고 보는 즐거움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망권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50대가 넘어가시면 은퇴한 후에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까요? 숲이나 산도 요즘 산속에 서울에도 남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아요. 예전에는 교통이 접근성이 나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고령층은 이런 주택을 선호해요. 그 다음에 천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하천, 바다 이런 것들을 공원을 좋아해요. 나이 들면 단지 내에 조경이나 산책로가 되어 있는 아파트가 서울은 떠요. 그러니까 대단지가 좋겠죠. 또 단지 내에 없으면 단지 밖에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파트가 나홀로보다는 좀 밀집되어 있는 게 좋겠고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해서 요새는 편리성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즘 공동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홀로 살지를 않아요. 이제는 어울러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막 공부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차도 작은 공연도 하고 이런 아파트들이 뜨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선생님, 오늘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 지금 결론 내릴게요. 이제 거의 다 지금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미래 예측과 유망 지역과 어떤 아파트가 살기도 좋고 리브, 투자 가치도 가장 높은가, 자산의 가치가 높은가, 여기에 대한 지금 아까 지금 계속해서 달려온 얘기가 이 질문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지역별로 볼게요. 올해는 2020년 경자년은 주택시장 전망은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저는 서울은 보합 내지 강보합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서울의 강남이나 마용성 지금까지 주택시장을 견인했고 좀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 시장은 장기 급등에 따라서 버블이 있고 또 사이클 이론 측면에서는 올해 이후부터는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급락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전히 저금리의 시중에 부동자금이 얼마죠? 1100조가 있어요.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1500조가 넘어요. 갈 곳 없는 부동자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흥미로운 현상이죠. 이게 사실은 양극화예요. 부자는 더 부자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그런 면을 좀 해소하겠다는 정책이잖아요. 부동산도. 그 정책의 방향은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청주로 갑니다. 수도권은 보합 정도 됩니다. 2013년부터 강남은 서울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안정 국면으로, 상승 국면이 마감되고 안정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예측 가능해요. 두 번째, 여러분, 수도권은 보합이고 지방은 어떻느냐? 지방은 대전과 이렇게 대도시 있죠.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요. 우리 청주는 이제 84만 정도 되니까 좀 어중간한데 그래도 100만의 대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50만이 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국면이 뚜렷해요. 그래서 이제 더 추가,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0평대가 바닥에서 1억에서 1억 5천씩 뛰어요. 지금 아까 대전 유성구에 가까이 있는 곳들도 1억에서 1억 5천씩, 유성구 있죠? 도룡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기사에 다 떠 있어요. 저희 얘기가 아니라 국민은행 통계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생활권, 행정권에 어떤 변화가 있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청주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의 관심은 청주니까 청주와 충주 이런 지역들은 이제 지난 4년간에 좀 안 좋았어요. 가격이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하향됐던 것들이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완만한 오름세로 전환되는 전환기에 놓여 있어요.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왔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도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지금 공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대신 양극화가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유망지역, 뜨는 지역과 성장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그 다음에 대형 주택과 그 다음에 중소형 주택 간에, 새주택과 헌주택 간에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고 내 집 마련을 선택할 때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네, 청주에 대한 얘기 다시 또 이어갈게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시간 관계상 잠깐만 보여드리고, 꼭 필요한 분들, 단기 예측은 이렇게 거래량이나 전세 가격이나 미분양이나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짧게 좀 결론 낼게요. 여러분, 지금 거래량은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회복이 되는 시점에 바로 주택 경기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거래량은 선행 지표예요. 두 번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20% 이상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집값은 추가로 더 오르기는 어렵다고 말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이 부분은 따라 해달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라 이 말에 메모하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해주세요.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도 오른다. 여러분, 이 위기가 IMF 때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집을 안 사요. 집값이 내릴 것 같아서. 이때는 전세만 올라가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가 1년 정도 오른다면 반드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돼.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죠. 근데 전세 시장만 잘 보아도 매매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연구자, 저처럼 공부를 하고 이런 학자 교수들은 그것만 봅니다. 거래량을 보고 전세가 변동률, 전세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그냥 눈을 감고 상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고요. 저 말 좀 이해되시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여기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누구는 더 오른다고 그러고 내린다고, 아이고 머리가 아파, 누구 말이 도대체 옳은 거야,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질문을.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요? 부동산 교과서의 경제학에서 지표를 보고 판단하라. 그리고 우리 전세 가격이 이제 여기 청주도 이제 공급이 그동안 많았어요. 미분양이 좀 남아 있어요. 청주도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이에요. 허그가 주택도시기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안 좋았던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이제 서서히 해소가 되게 되는 시점에 있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청주는 이제 집을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기존의 주택을 사는 게 좋아요,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새 주택을 사는 게 좋아요? 새 주택이 좋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양극화가 벌어지고,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니더라도 시세보다도 저렴하다면 이 부분은 우리는 경쟁률이 뭐 90대 1 되는 거야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을 대상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보면 7대 변수인데, 공부하고자 원하는 분들은 이거 정말 방송 들으는 분들은 그냥 좀 사진이라도 찍어서 쭉 보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우 전문적이긴 한데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분야예요. 잘 공부를, 오히려 공인중개사분들은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학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데 어느 한두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막 인구를 봐야 돼, 소득을 봐야 돼, 뭐를 봐야 돼, 한두 가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는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해외 부동산 동향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보여요. 근데 얼치기 전문가들은 이런 걸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보고 돈이 많으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는 하나는 맞지만 전체가 맞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 때문에 줄입니다. 자, 10년 주기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있더라도 이건 제가 발견한 원리인데요. 빅데이터라고 4차 산업혁명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초연결이라고 말씀드렸죠. 융합적 사고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면 집값은 5, 6년 상승하면 서울이 그래, 수도권이. 그러니까 4, 5년 정도는 안정되는 국면이, 그렇다고 해서 매년 계속 내리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급락은 안 해요. 거품이 많지. 청주는 어때요? 좀 주기가 짧아요. 그래서 이미 4년 하락을 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곡점이에요. 흥미로운 변곡점이. 그러면 이제 막 많이 오릅니까? 그거는 청주 지역의 도시의 성장력에 달려 있어요. 청주는 지금 나옵니다. 인구와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나요? 완만하게 증가하나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더라도 완만하게, 다만 지역적으로 상품별로는
상당히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동반 상승, 동반 하락까지. 그래서 양극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이해해 주시니까 좋아요. 넘어갈게요. 이제 빠르게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청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10년간 한번 보세요. 여기 집값과 전세값이 어때요? 우상향하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할 것은 언제까지 이럴까요? 청주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과 대도시 이런 곳들은 인구 100만 이런 곳들은 우상향을 2030년까지 하게 돼요. 2020년이죠. 10년 정도는 집값과 땅값이 우상향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글로벌 경제 위기만 안 오면. 집값과 땅값이 내리면 딱 두 번밖에 없었다는 거. 그게 97년 말 IMF, 2008년 리먼 쇼크라고도 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이런 게 오면 집값과 땅값이 내려요. 이때는 전세값만 올라가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죠. 자, 오늘 지금 쭉 보시죠. 서울시의 모습을 보고 있죠. 충북의 모습을 보고 있죠. 좀 가라앉았던 것들이 이제 그동안 좋지 않았던 좀 침체됐던 시장이 이제 좀 변곡점을 맞을 전환기를 맞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청주가 충북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여기 청주시 모습도 비슷하죠?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 그래프를 동시에 지금 보고 계세요. 네,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제 바닥 근처에 이르렀다. 올해 이후부터는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오늘 저희가 온 이유,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사이클이 있다. 순환 변동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주 분양시장이 앞으로 내년까지는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규 분양을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분양을 노려라라는 얘기를 지금 최근에 청주에서도 여러분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영아파트 포함해서 물량이 많은 요즘 선착순에는 떴다방이 등장해요. 이거 떴다방은 뭐 좋아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언론의 기사에 떴다방이 나오면 이거 예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줄 서서 500만 원에 판다 이런 기사를 제가 오면서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청주를 평상시에 관심 있게 늘 보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시장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서브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인 마켓, 서브 마켓으로 보기이기 때문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이제 봄이 왔다라고 제비가 왔다. 진달래가 피었다 개나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분양 물량이고요. 쭉 넘어갈게요. CW 주택 보급률을 좀 살펴볼 때인데 이게 지금 다시 나와요. 근데 청주나 충북 지역은 주택 보급률이 110을 넘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따가 볼 때 한번 다시 또 나올 거예요. 자세한 자료가. 여러분 105가 적정이에요. 함께 해요. 105. 그러니까 가구 수보다 아파트 수가 5%가량 많아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사를 할 때 선제. 그런데 105가 적정한데 110이라는 얘기는 공급 과잉이란 뜻이에요. 주택수가 많아. 그런데 청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주택 보급률 서울은 96.3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왜 전세값이 올라요? 서울의 집값이 왜 올라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간결하게 답을 해요. 뭐라고요? 수요 공급의 원리가 시장 법칙이잖아요. 근데 서울에는 가구 수와 인구는 많은데 그렇게 집이 많아 보여도 더 인구와 가구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이해되시죠? 부족해서 올라요. 그게 답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부족한데 오르니까. 근데 서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도시의 수도는 주택이 부족해요. 그래서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늘 집값이 우리 못지않게 불안해요. 도쿄도 그렇고. 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110인데 이래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새주택, 중소형 새아파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늘 머릿속에 계속 지금 서너 번 강조되고 있어요. 중소형 새아파트. 서울은 소형일수록 3.3제곱미터당 매매가격이 더 비싸다니까. 서울의 신반포에 있는 모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1억을 넘어갔다니까. 근데 34평형보다는 25평의 가격이 3.3 환산하면 매매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청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이, 이거는 1인 가구가 검증하고 있고 가구 원수가 2.4에서 이제 2.15 일본처럼 줄어들고 있고, 오늘 꿀팁을 드리면 25평형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가장 각광받는, 가장 수요가 많은 평형이 될 것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수요가 많아야 되니까. 그리고 주거 소비의 합리화 경향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주거비를 줄이되 삶의 질은 높이자. 그래서 주변의 편익 시설이나 녹지 공간이나 내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많은 것을 고르라는 것이에요. 좀 아까 좀 저 말에 이해가 되죠? 이것들을 다 종합하면 어떤 아파트가 뜰 것이라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예정된 시간을 좀 넘겼습니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이제 청주도 이제는 그동안 침체 하락이 마감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은, 계획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신규 분양 새 아파트를 좀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청주도 이제 지역을 세분화하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 지역에 가깝다는 것이고, 또 급격한 성장은 아니지만 집값이 하락해서 뭐 손해볼 위험은 비교적 적다. 사이클, 부동산 경제는 사이클이다. 순환 변동이 있다. 10년 주기서 지역적으로도 비교적 성장 지역에 청주와 충주는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개별의 주거 트렌드로 봐서는 아까 도심과 신도시의 아까 중소형 새 아파트는 우리가 한번 접근해도 올바른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소위 성공 투자 3가지 법칙을 말씀드렸고, 효과적인 성공적인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청주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